오늘은 좀 다른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컴맹인데 오늘 이제 노트북에서 있는 걸 영상 편집을 해서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이제 이런 기능을 사용하면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뭐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아무튼 그래서 오늘 첫 시간 샘플로 한번 레이스칩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프로그램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금 이 칩 같은 경우 제가 이제 그 테스트용 모듈로 쓰던 건데 벤츠 S 클래스에 썼던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어떻게 실제 프로그램 하고, 만약에 이 영상 보신 분들 중에 레이스칩을 만약에 선택하셨을 때 어떻게 주문하면 되는지 한번 홈페이지를 직접 영상 스크린 캡처한 걸로 봐가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지금 보이는 화면은 이거는 저희 그 총판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 수입원만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제품은 내체 어떤 게 적용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려면 www.racechip.com racechip.com으로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 일단 독일 본사 홈페이지고요. 여기 보시면 이 박스에 있는 부분에 본인의 차량을 선택하셔서 과연 내 차에 적용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BMW 뭐가 많이 팔죠? 3시리즈가 많이 팔리나요? 3시리즈 최근에 나온 G20 바디 엔진은 320D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320D를 하게 되면 차와 여기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이제 사이트 내에서 어떤 게 되는지, 자 보면은 지금 BMW 2018년 이후에 출시된 G20 바디를 가진 3시리즈의 320D라는 모델은 190마력짜리가 적용됐을 때, 그러니까 우리 차의 마력수를 정확하게 모르실 때는 차량 등록증에 보시면 제원이 나와 있습니다. 엔진의 배기량 cc, 그 다음 출력이 어떻게 되는지 나와 있는데, 똑같이 우리나라 같이 그냥 홀스파워로 보시면 되고요. 190마력짜리 차를 선택했을 때 S, RS, GTS 블랙 이 세 가지가 되고, 지금 현재 국내 수입원인 저희 덱스크루에서는 S 모델은 저희가 수입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RS가 가장 기본 베이직 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RS 모델 같은 경우 29마력이 올라가고요. 토크는 9.8kg 포스 미터로 나눠야 되는데 약 그냥 10으로 나눠주시면 5토크 정도 올라간다. 그다음에 최상위 칩인 GTS 블랙 같은 경우는 35마력에 6토크 정도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것들은 적용이 될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선택하셔서 국내에서 구매하시던가, 아니면 뭐 여기서 병행 수입을 하셔도 되는데, 이제 나중에 워런티 문제라든지 또는 차를 변경했을 때 리프로그램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먼저 선택하시는 거를 보시고 가까운 저희 매장이나 아니면 네이버 스토어팜 또는 덱스토어를 통해서 구매하시거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옆에 핸드폰 모양 있잖아요. 얘네들이 핸드폰 모양 있는 것들은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핸드폰으로 앱으로 조정할 수 있는 앱 버전까지 된다는 뜻이니까 그거 참고하셔갖고 구매하실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XLR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것도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만약에 그러면 내가 특이한 차를 한번 가지고 있는데 되는지 한번 볼게요. 레이스칩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터보차저가 설치되어 있는 차량들만 가능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 차가 그냥 자연흡기 차량이다, 벤츠인데 우리 티마가 가지고 있는 W211 2350 차량에 한번 나도 설치해보고 싶다. 그래서 들어왔습니다. 2350 272마력짜리 차다 라고 했어요. 좀 기다리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자, 얘는 안타깝게도 자연흡기 차량이다 보니까 적용이 안 되죠, 그죠? 이런 차량들 같은 경우는 설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밑에 있는 XLR을 선택하셔서 이제 페달의 민감도나 이런 것들을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자연흡기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사이트 racechip.com 들어오셔가지고 확인해 보시면은 내 차에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요. 제가 만약에 A 클래스 W177 모델에 내가 A45 AMG를 구매했어요. AMG다. 와, 387마력이고요. 이 차 같은 경우도 지금 되긴 되죠, 그죠? 58마력 올라가고 69마력 올라가고 4토크 올라가고 앱 버전 다 되는데
문제는 이게 주의사항에 difficult installation on this car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는 작업이 어렵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해요? 개인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업체에다 맡기셔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할 수 있게끔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잘 사이트 내에서 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국내에서 만약에 직접 간단한 차량인 것 같아서 내가 구매해서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일단 네이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레이스칩을 한글로 검색해 보겠습니다. 검색하시면요, 밑에 네이버 쇼핑에 1페이지에 떠 있죠. 밑에 스크롤에서 5가지 차량에 대한 제품을 올려놨으니까 여기서 보셔서 내가 원하는 칩을, 나는 RS를 필요로 한다라고 하면 RS, 그래서 이 사이트에 있는 구매하기를 누르셔서 직접 설치를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차량 재원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모르시면은 저희 담당자가 연락을 갈 겁니다. 연락을 하면 그 차에 맞는 프로그램을 세팅해 드릴 거고, 그 이후에 매뉴얼도 같이 동봉해 드리니까 직접 이제 내가 손재주가 좀 있고 차 만지는 걸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은 직접 도전해 보셔도 됩니다. 대다수의 분들은 일단 엔진 룸을 열고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덱스크루 스토어라고 저희가 이제 온라인 투 오프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쇼핑몰과 비슷한 형식인데 여기서 구매도 가능하세요. 치시면은 제품이 나와 있고요. 여기서 제품만도 살 수도 있지만 여기는 대부분 장착까지 같이 하실 경우 공임이 이렇게 들어가죠. 들어가는 대신에 이후에 뭔가 문제점이 생겼다든지 또는 체크해야 될 사항들이 있다든지 아니면 또 재설치를 한다든지라고 할 때는 샵을 방문하셔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설치비를 주고 하실 대부분의 분들은 가까운 매장에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로그인 회원 가입하시고 로그인 하시면은 이거 순서대로 그냥 쇼핑몰처럼 들어가시면은 그 안에서 이제 매장들도 선택할 수 있고, 그다음 작업할 매장의 예약 날짜, 시간 이런 것들까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 내에서 무이자 6개월, 12개월 되는 카드들도 있고 하니까 조금 보셔가지고 내가 조금 할인해서 조금 무이자로 나눠서 분할해서 꼭 좋은 제품인데 사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서 할 수 있어요. 레이스칩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품들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런 제품들도 쇼핑하시다가 괜찮은 게 있으면 매장으로 바로 연결해가지고 작업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프로그램 세팅 쪽을 한번 실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설치를, 아까 그 프로그램이 끝난 칩을 가지고 한번 설치를 한번 하러 나와봤습니다. 레이스칩은 설치가 굉장히 간편한데 일단 시동을 무조건 끄시고요. 시동을 끄고 본넷을 이렇게 열어 놓으신 상태에서 문을 닫고 키로 문을 잠급니다. 여러 번 영상에 저희가 소개해 드렸으니까 이제 한 3편 정도 됐으니까 보시면 아실 건데,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본닛을 오픈하고요. 그 다음 엔진 커버, 디자인 커버를 벗깁니다. 자, 벗기고요. ECU의 전원이 차단될 때까지 사실 기다려줘야 되는 시간을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조사에서는 5분 정도를 기다리라고 하는데 제 경험상은 한 1분 내외에 대부분 전원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전원 차단이 되고 나면 레일 압력 센서를 찾아서 연결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는 1채널짜리 케이블인데 그게 케이블이 여기입니다. 레일 압력이. 이걸 빼내시고, 빼내면요 모양이 똑같이 생겼죠. 얘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모양에 맞춰서 그냥 딸깍 소리한테 끼워주시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 모양에 맞춰서 딸깍 소리한테까지 끼워주시면 돼요. 자, 다 끼고 나면 이 칩을 연결을 할 겁니다. 연결을 할 건데 일단은 이거 앱 버전이기 때문에 시리얼 넘버를 입력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앱 버전 같은 경우는 앱을 실행시켜서
제품을 추가하시고 스캔 바코드를 해도 되는데 그냥 저는 그냥 입력을 할게요. 보고 743 19 450 0824. 자, 입력해 놓은 상태에서 이 상태 두시고 차 문을 열고요. 시동을 걸지 마시고 키 온까지만 해 놓으시고 먼저 블루투스 연결을 합니다. 지금 전원 들어왔고요. 다음 누르시면 이제 블루투스로 두 기기가 서로 연결을 할 겁니다. 이제 중간에 이렇게 하는 동안 이 액정 디스플레이에 이제 액정이 사라진다고 해서 문제된 게 아니라 계속 켜져 있는 게 아니라 시간 지나면 이제 꺼지거든요. 그때 뭐 꼭 고장난 건 아니니까 이렇게 지금 꺼지죠. 꺼지는데 다시 또 켜놨네요. 그죠? 연결하는 중에서 지금 보면 이제 연결돼서 지금 보시면 스포츠는 5번이고요. 레이스를 누르면 6단, 에코는 3, 끄면은 0. 그래서 끄게 되면은 순정 상태로 들어가는 거고요. 다시 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앱 버전이 아닌 경우에는 내가 본넷을 열어서 얘를 조작을 해줘야 되는데 앱 버전 같은 경우는 핸드폰만 앱을 실행하시면 여기서 내가 할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1년 번호 관리 들어가시면은 SQ5 3.0 TDI 313마력짜리도 정확하게 등록이 됐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머지는 케이블 정리하는데 지금 테스트 모듈을 가지고 와서 제가 뭐 케이블 정리할 걸 안 가져왔네요. 잠깐 딴 데 오다가 한 거라 일단 여기다가 중간에 살짝 꽂아 놓겠습니다. 뭐 이건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고장 나는 거 아니니까 이렇게 살짝 꽂아 놓고 이제 시동 걸고 주행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제 카메라 주행을 해볼게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 제 차에는 XLR을 미리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RR 플러스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되고요. 시내가 주니까 S 플러스 정도만 하고 한번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뭐 경고등 이런 거 없고요. 굉장히 쉽게 끝났죠. 이 차같이 이렇게 디젤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쉽게 정말로 자가 설치가 가능할 수 있는 수준인 차들도 있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칩을 설치하면 얘 원리가 뭐냐면 결과적으로 얘 같은 경우는 디젤 차량의 레일 압력 센서라는 부분을 조정해서 실제 주행을 좀 재미있게 만드는 건데 일단 레이스로 변경해 봅시다. 연료량을 순정 이슈에다가 보정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지금 연료가 좀 더 필요해 뭐 이런 식으로 보정하는 거랑 나가는 게 틀리죠? 그죠? 아까는 좀 틀리지 않아요? 이게 대부분은 설치하기 전 설치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과연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은 있지만 한 번 하셨던 분들은 차를 교체하셔도 그러니까 다른 차로 구매를 하셔도 꼭 이 칩을 탈거해서 프로그램을 다시 해가지고 설치를 하시더라. 그래서 일단은 출력이 틀립니다. 나가는 게 그냥 처음 새 차 샀을 때보다 훨씬 더 잘 나가는 느낌이 들죠. 간혹 이제 질문 중에 이거 설치하면 연비가 더 나빠지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엑셀을 많이 밟고 RPM을 높이셔서 차의 이제 그 성능을 그러니까 고속 주행을 좀 즐기시게 되면 당연히 연료는 더 많이 소모될 수밖에 없고요. 대신 정속 주행을 하셨을 때는 엑셀하고 저는 같이 이제 조합해서 쓰면 엑셀을 살짝만 밟아도 돼요. 그러니까 뭐 우리 깃털 주행, 새털 주행 이러잖아요. 엑셀을 살짝만 밟고도 어느 정도 크루즈 모드, 그러니까 내가 고속도로에서 100km를 유지해서 갈 때 살짝 밟아도 그 키로수를 유지할 수 있는데 그렇게 운행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연비가 좋다고 해요. 이유는 마력이 올라가니까 토크도 올라갈 거고 그래서 유지하고 있는 그 마력이 평상시보다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그만큼 연료 소모량은 훨씬 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제2자유를 좀 탔는데 가양대교까지 한번 좀 밟아볼 겁니다. 여기 차들도 좀 있고 우리나라는 아우토반이 없다 보니까 실제
이 차의 성능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나가는 게 살짝 밟았을 때 차이점은 가속 성능이 굉장히 좋아지죠. RPM도 그렇고, 순간 지금 뭐 120km까지 올라가는데 또 120km까지 달리면 또 안 되니까. 어때요? 옆에 타니까 완전히 확 달라진 걸 느껴요? 지금 레이스로 지금 조정해 놨고요. 여기 또 R 플러스까지 하면은 정말로 살짝만 밟아도 RPM이 이제 치솟으면서 이제 가속되는 거를 이렇게 무섭게 가속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두 가지 같이 하는 거를 권장하긴 하지만, 이런 우리 공도주행 할 때는 이걸 너무 풀로 하지 않길 바래요. 위험해요. 브레이크가 성능이 좋지 않는 차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운전이 미숙해서 사고 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스포츠 정도 권장해. XLR은 스포츠나 스포츠 플러스 정도 놓고 타시면 뭐냐면 오른쪽 엑셀링 하는 이 오른쪽 다리가 굉장히 편해져요. 평상시 타고 다니던 차보다 뭐 최소 한 15-20%만 마력이 올라간다 해도 굉장히 좀 차가 가볍고 경쾌하게 나간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꼭 설치했다고 해서 막 과속하는 용도로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운전을 좀 더 편안하게 하고, 간혹 이런 경우에 추월을 할 때 조금 내가 치고 나가야 되는데 한 박자 느리잖아요. 이제 디젤 터보차 같은 경우. 그래서 그런 터보렉을 약간 해소시키고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출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좀 되게 간단하고 쉽게, 그 다음 차에 원래 순정 ECU가 고정된 값으로 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차의 뭐 출력을 조금 높였다고 해서 뭐 데미지가 간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물론 이거 설치하고 막 롤링 하시고 드래그 레이스 하고 그러시면은 당연히 엔진 이거 달아서 그런 게 아니라 엔진을 가혹 주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수명은 짧아지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저는 그냥 정속 주행을 주로 즐기는데, 정속 주행할 때 좀 그냥 편하게 운전할 수 있어요. 내가 평상시보다 엑셀도 살짝 밟아도 되고, 그러니까 발에 힘을 좀 덜 주고 운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독일에 있는 이 친구들을 처음 만났을 때 굉장히 짜릿했죠. 그 기분이. 그래서 권장 드립니다. 뭐 나쁘지 않고요. 뭐 지금 뭐 많이 달릴 수는 없어요. 차들도 많고 여기가 뭐 규정 속도가 있는 곳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정속 주행에서 엑셀링을 할 때 좀 치고 나가는 맛이, 이게 영상으로 느껴질진 모르겠지만 실제로 운전해 보시면 굉장히 힘이 차고 넘친다 이런 느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꽤 괜찮고요. 대신 이제 선제 조건이 있어요. 무조건 설치하면 다 좋은 건 아니고요. 차량의 엔진 컨디션이나 뭐 미션이라든지 브레이크 제동 성능이나 하체 쪽이 어느 정도 점검이 돼서 신차급 정도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는 관리가 되어 있는 차량에 설치를 해야지, 차 관리는 전혀 안 돼 있는데 이러한 뭐 보조 이슈를 설치한다고 해서 엔진이 훨씬 더 좋아진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엔진 오일도 주기적으로 교체를 하셔야 되고, 뭐 미션 오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점검하셔야 하고, 교체할 때 교체하셔야 되고, 그 다음 뭐 인젝터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점검하셔서 관리할 부분이 있으면 관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 디젤 같은 경우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가끔 고속주행을 좀 해줘야 되는 차입니다. 요즘 특히 유로 6 이후부터 DPF 달리고 또 뭐 요소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특히 DPF는 어느 정도 안에 PM이라고 하는 파티클 미터가 좀 쌓이게 되면 자동으로 차압이 걸리면서 후적되는 배기 쪽으로 후적될 때 연료를 쏴주면서 DPF를 태워주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되려면은 최소 한 1500에서 2000 rpm 사이로 지속적으로 운행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해서 외곽순환도로로 출퇴근을 해요. 뭐 아니면은 뭐 제가 출퇴근 거리가 한 30km인데 뭐 올림픽대로 좀 고속으로 좀 달리긴 해요. 그러면은 크게 문제가 없지만, 가다 서다를 자주 하는, 그러니까 뭐 동네에서 그냥 마실용으로 그냥 마트 갈 때 타고 이렇게 될 때는 디젤이 별로 안 좋아요. 인젝터도 금방 노즐이 막힐 수가 있고, 특히 DPF 같은 경우에 PM이 급격도로 쌓이는데 이거를 제거할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실은 뭐 이 제품을 설치할 때 좀 고려를 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고 나는 차 좀 관리 좀 잘하고 차 좀 아끼고
근데 내 차가 조금 굼뜨고 조금은 부족한 것 같아갖고 조금 약간 뭐 한 2% 5% 정도 부족한 출력만 조금 보상돼도 좋겠다. 그다음 내가 좀 차가 좀 더 경쾌하게 좀 달렸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강추. 그래서 뭐 믿져야 본전이지만 다 설치하셨던 많은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제품입니다. 특히나 문제가 있었을 때 제품에 불량이 있거나 하면 저희가 일단은 먼저 본사에서 체크를 하고 칩에 불량이 있거나 좀 이상 징후가 있다라고 하면 독일 쪽에다 요청해서 신품으로 교체를 해드리는데, 아까 지금 설치했던 GTS나 GTS 블랙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무상으로 AS를 해드리고 있고요. RS는 2년까지는 해드리니까 제품에는 그만큼 만족스럽다. 그러니까 칩이 불량난 경우는 초창기 버전 2, 제너레이션 2 나왔을 때 RS 칩 중에 몇 가지 한 두세 건 정도 있었는데, 그 이외에는 지금 거의 불량이 없는 아주 무결점의 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치 한번 해보셔도 굉장히 만족하실 거고, 뭐 이것 꼭 유튜브에서 꼭 저희가 제품 팔려고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시간이 돼서 한번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희 회사로 연락을 많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원리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셔서 실제 제 차에다가 오늘 시간 돼서 한번 테스트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아무튼 뭐 벌써 아까 일산 저희 이제 그 교육할 수 있는 매장을 하나 좀 물색한 곳이 있어서 그곳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다시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제 가양대교까지 다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더 궁금하거나 뭐 또 설치할 때 고려하실 사항이나 궁금하신 점 뭐 여러 가지 뭐가 됐든 밑에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은 제가 더 자세하게 답변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외에도 또 다양한 뭐 차량에 설치를 요구하신다든지 하셨을 때, 그러니까 영상을 저희가 좀 많이 찍고 싶어서요. 혹시라도 설치를 하고 싶은데 영상을 찍는데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분한테는 저희가 조금 그 차 똑같은 동일 차종 말고요, 그죠? 다른 차에 대해서는 기술 공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조금은 받지 않고 해드리는 것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뭐 언제든지 댓글로 차종하고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은 댓글로 편안하게 남겨주시면은 같이 영상 한번 같이 찍고요. 그 다음 또 실제로 한번 옆에서 타보시면서 느낌을 실제로 전달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가양대교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